활성화돼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음. 그냥 이렇게 볼 것 같은데. 맞아. 첫 시작이 항상 어려워. 안녕하세요. 아차. 이 8시라는 귀한 시간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는데, 올해에 관해서 조금 어떠한 희망사항으로 크게 4가지 줄기를 잡았는데요. 올해 어떤 거를 해보고 싶을까 했었는데, 크게 올해 참가할 대회라든지, 그리고 또 작년부터 조금씩 직접 대회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또 집필 계획, 출판 계획도 조금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랑 마지막으로 제가 스마트 스토어가 따로 있긴 하거든요. 사실 개설이라고 쓰긴 했는데 스마트 스토어가 존재하긴 해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내용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서. 일단 안녕하세요. 일단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책방 러너라고 하고요. 올해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조금 이제 지났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포부를 다져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 여름이죠. 이제 작년 TNF 100km 뛰고, 그리고 또 동해 스카이 레이스를 연달아 42km 뛰면서 좀 소화기관이 많이 좀 나빠졌어요. 위장이라든가.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채 계속 여름 내내 350km, 380km 계속 훈련을 이어가고, 또 매장 공간 일부를 러닝 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미다 보니까 제가 10월이죠. 10월 달에 대상포진이 발발하고 처음으로 대상포진이란 걸 한번 겪어보고, 또 12월 달에 일본에 갔다 온 이후로는 그 직후에 바로 장염 걸리고 하면서 계속 이제 보통 장기 쪽으로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부상이라면은, 골격근에 관한 부상이라면은 조금만 회복하거나 한두 달 고생하면은 나을 수 있는데, 대강의 이제 치료법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좀 내장 쪽, 소화기관 쪽 부상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잘 낫지도 않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건강검진 보러 가는 겸 피검사도 해가지고 좀 제가 어디가 구체적으로 나쁜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치료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목표는 사실 풀마라톤이나 트라이얼런 목표는 따로 세우지 않았어요. 네. 동아 마라톤 나가긴 하는데, 동아 마라톤도 사실 몸 상태를 보면서 나갈지 말지 좀 결정해야 돼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몸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좀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TNF라고 해서, 잠시만요. 최근에 최근 TNF라는 이런 트레일 러닝 대회가 공고가 떴는데, 이제 신청은 아직이지만 일단 날짜가 확정됐잖아요. 올해는 TNF는 좀 안 나갈 생각이에요. 또 무리하다가는 또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포기를 하고 하반기 대회를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떤 대회를 나가느냐 한다면은, 저는 제 친척형이 뉴욕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친척형이 작년부터 조금씩 마라톤 대회를 나가더라고요. 한 10km? 저랑 이제 한 살 터울인데 제가 빠른 86이어서 학교가 같거든요. 그래서 학년이 같고 또 학교도 같은 데 나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형이랑 계속 같이 지내는데, 그 형이 뉴욕에 살고 있는데, 내년에 뉴욕 마라톤 자기 도전할 테니까 한번 와봐라. 오면은 숙박은 제공해 주겠다 해서, 그렇다면 뭔가 좀 솔깃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뭐 되든 안 되든 뉴욕 마라톤에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뉴욕 마라톤 접수 시기가 2월 달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 초에서 2월 중순까지 시기인데 그 부분도 뉴욕 마라톤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뉴욕 마라톤 이건가? 그래서 뉴욕 마라톤 시기가 2월 2일에서 25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일반 접수가 퍼센티지가 한 2%에서 5%? 거의 한 20만 명이 저는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합격률이 2%에서 5%니까 정말 잘해야 바로 붙고, 아니 바로 붙는 건 거의 힘들죠. 최소한 뭐 내년, 내후년 한 3-4번은 떨어질 각오를 하면서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뉴욕 마라톤도 우선권 같은 게 있는데 보스턴 마라톤처럼 제 나이 같은 경우는 2시간 55분을 뛰어야 겨우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도 기록 내려면 앞으로 8분은 더 땡겨야 되는데 당장은 힘드니까 일단은 일반 엔트리에다가 넣고 결과를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 주요 나가고 싶은 목표 대회는 요 뉴욕 마라톤이랑, 그리고 제가 또 나가고 싶은 게 트레일런 쪽으로는 작년에는 TNF를 나갔다면 올해는 잠시만요. 올해는 저도 트랜스 제주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UTMB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고요. 사실 UTMB 트랜스 제주 100km도 물론 몸 상태가 괜찮아야지 도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0km라는 게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겪어보긴 했지만 한번 뛰면은 꽤나 몸에 부담이 가는 그런 대회더라고요. 이제 하루 동안 거의 배변도 거의 활동도 거의 안 하고 계속 운동 에너지로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운동이지 않을까, 그런 장거리 운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트랜스 제주 같은 경우도 몸 상태가 작년만큼 다시 돌아온다면 100km 부문을 다시 한번 신청을 할 것 같고요. 이 100km를 뛰면은 TNF랑 트랜스 제주 두 개 합쳐서 2년 내로 100km가 달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스톤이 생기면은 UTMB에다가 한번 추첨을 넣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UTMB도 좋긴 한데 일단은 UTMB가 좀 아직은 저한테는 좀 먼 듯한, 저한테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건 추첨되면 뭐 어떻게든 날아가서 한번 뛰어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한테 좀 더 친숙한 잠시만요. 대회가 있죠. 저한테는 일본 대회가 훨씬 더 많이 친숙해서 일단은 UTMF라고 해서 미스터 후지거든요. 울트라 트레일 미스터 후지라는 대회가 있는데 이거에 한번 UTMB에 앞서서 사실 UTMF에 먼저 나가고 싶은 게 제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일단 올해 트랜스 제주를 나가서 거기서 얻은 ITRA 포인트라든가 스톤을 토대로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UTMF 또는 UTMB에 나가는 게 목표고요. UTMF 같은 경우는 이제 165km라는 후지라는 종목과 그리고 카이라는 70km 종목이 있는데 저는 후지 종목은 그 자격이 안 돼서 일단은 물론 카이 70km 종목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160km라는 게 저는 아직은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작년이죠. 한 2달 전에 트레일러너인 장보영 작가님이 오셨는데 잠시만요. 2달 전에 이것도 한번 띄워드리고, 사실 100km를 작년에 한번 뛰긴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물론 160km, 170km, 100마일이 있잖아요. 근데 100마일이라는 게 사실 좀 무섭긴 해요. 아직은 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지난 한 2달 전 저희 쪽에서 강연을 한 장보영 트레일 러너 강연 사진인데요. 장보영 작가님께서 오셔서 저희 쪽에서 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UTMF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170km를 뛴. 근데 그게 요약하자면은 이틀을 꼬박 날을 새야 되는 거여가지고 저는 이틀 동안 날 새면서 뛰거나 걷는 게 아직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물론 신청 자격도 안 되긴 하는데 아직 저한테는 후지보다는 카이라는 70km 종목이 저한테는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60km, 170km는 제가 살면서 언젠가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은 갖고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계속 몸이 좀 더 올라오고 100km를 그래도 한 2-3번은 더 뛰어봐야지 감이 잡힐 것 같아서 이 부분은 160km, 170km는 한 최소 2-3년 후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 일단 그렇게 하반기는 2가지 대회를 목표로 좀 삼고 있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그래서 중간중간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올해 참가 대회는 그렇게 크게 보자면 2가지, 하반기에 2가지이고 몸이 올라온다면은 JTBC나 춘천 마라톤에 도전해가지고 물론 보단 서브3라는 거를 이루고 싶긴 한데 그것도 서브3라는 그 목표에 맞추는 게 아니고 제 몸이 다 완성이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절로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 서브3를 달성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은 임하기보다는 일단은 몸 회복을 최우선으로 잡고 하루하루 조깅으로 쌓아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10km 뛰기도 조금 버거울 정도로 좀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계속 걷기나 뛰기를 반복해 가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상반기까지 다시 한번 원래대로 후연량을 한 300km에서 400km까지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참가할 대회는 이 정도이고요. 그렇다면은 2번째 의제로 넘어가서 올해 직접 대회를 만든다면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작년부터 저희 공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댓글로 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세요? 라든가 대회 만들어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간간히 들었어요. 많이 들은 건 아니고 한 4-5차례. 처음에는 제가 대회를 만든다고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저도 제가 대회를 만들기보다는 강릉에 이런 좋은 코스가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있거든요. 굿러너 컴퍼니의 다른 친구라든가 다른데 이런 좋은 코스가 있는데 한번 제안해보고 싶은데 어때? 라든가 아니면 견적을 물어보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제가 스스로 대회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한 가을 정도까지. 근데 그러다가 계속 그런 말을 주변에서 간단하게라도 소규모 100명단이라도 한번 대회를 만들어 보면 어때요? 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추임새를 넣어주시다 보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 그렇게 하면 시청이라든가 어디에다가 문의를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연말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저도 너무 바빠져서 결국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생각이 한번 이니까 저도 뛰기 시작한 지 이제 올해로 14년 차를 접어드는데 또 유튜브 활동도 3년 차로 접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에 관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중 하나가 직접 대회를
만드는 건데요. 다만 제가 대회 만드는 거에 대한 비용을 어디서 살짝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비용이 꽤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물론 그래서 뭐 최소 1,000단위는 나가지 않나? 뭐 그런 얘기도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상당한 좀 출혈을 감수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거를 수익성이 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수익성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자주 오시는 뭐 저희 멤버냐 지인분들한테서 그럼 좀 200~300명 단위의 소규모로 대회를 해보면 어떠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 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제가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서점 사업이 여러 군데서 지원 사업을 좀 많이 받아요. 물론 제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재작년 2023년에는 뭐 2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 한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많은 분들의 강연이라든가 뭐 연주회라든가 그런 이벤트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셨던 장보영 작가님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저희 쪽에 런 약사님도 오셨고요. 잠시만요. 공유 중하고 최근에 공유하고 최근에 이런 러닝 비하인드라는 분도 오셨고, 또 연약사님도 이렇게 막 오셔요. 근데 이런 사업도 제가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출혈을 감수한 게 아니고 그런 서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작년에는 한 매주 정말 프로그램을 돌리고, 예전에는 마인드풀 러닝의 김성호 대표님도 오시고 뭐 인플루언서 1세대죠. 안정은 강사님도 오시고 하면서 저희 공간에서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셨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200, 500, 300 같은 뭐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돈을 통해서 이벤트를 열고 또 결과 보고서를 낸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좀 더 크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마침 생각이 든 게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이런, 잠시만요.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브랜드라든지 뭐 잠시만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항목이 총 7가지인데 지역 가치 공유 중지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총 항목이 7가지인데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관광, 거점 브랜드, 디지털 문화체험, 자연 친화 활동 같은 요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지원을 해서 또 이제 춘천 가서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서 발표돼서 최종 선정이 되면은 저는 그 지원 사업비를 받고 또 이제 자비도 좀 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꾸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업화 자금이 최대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4천만 원 정도면은 웬만한 마라톤 대회는 열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이거를 한번, 이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이만큼의 돈을 우리 카페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써야 되지 하면서 매년 고민하다가 한 2년째, 3년째 못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 공간에 러닝 친화 공간도 있고 러닝 용품을 파는 공간도 있고 해서 그럼 이 러닝 용품 공간이랑 이제 마라톤 대회를 좀 엮어서 또 지역의 좀 환경적인 측면이랑 활동을 같이 해서 자연 친화 활동하면 어쩌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대회는 제가 주로 잘 아는 대회는 역시 강릉이라든가 그런 영동지방 일대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 생각한 건 역시 바다를 보면서 뛰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뛰고 뭐 오르막도 좀 있으면 좋고 해서 바닷가 위주로 아마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선정이 되면은 코스는 계속 한번 답사하면서 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영동 지역에다가 대회를 한번 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일본에 가서 친환경 마라톤이라고 해서 이제 쇼난 마라톤이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그곳이 플라스크를 갖고 뛰는 그런 대회거든요. 이제 일반 마라톤, 로드 마라톤 대회인데 이제 종이컵이 없이 이제 쓰레기 제로 마라톤을 이제 기치로 내걸고 있어서 그런 나도 한번 그런 거를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만약 로드 마라톤을 한다면은 쓰레기가 없는 청정 마라톤을 좀 강릉에다가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트레일런이라면 강릉에 TNF 외에도 또 다른 트레일런 대회를 또 하나 열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정해야 될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느 쪽이든 자연 친화 활동은 틀림없을 것 같아서 이제 잘 전략을 짠 다음에 이제 면접 이제 발표를 하러 가서 이제 면접관들의 질문도 예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을 한다면은 만약 선정이 된다면은 저 혼자 이 돈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긴 힘드니까 다른 러닝 브랜드 업체라든가 그런, 아니면 저희 모임들의 도움을, 인근 러닝 크루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선정이 되면은 저는 목표는 1000명 정도 참여하는 그런 대회를 만들고 싶은데, 선정이 안 되면 일단 작은 소규모 한 군소 100명에서 200명짜리 자체 대회를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신청 기간이 제가 알기로 2월 말까지고 3월 달에 가서 발표를 하고 3월 달에 아마 선발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월 달부터 사업화 진행이라서 3월 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요 부분은 정해지면 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종종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잠시만요. 그리고 또 집필 계획에 관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출판사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작년부터 글을 썼었는데, 잠깐만 그거를 좀 부끄럽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요거는 제가 작년에 글 쓰면서 살짝 에세이식으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목차 쓰고 순서대로 제가 그동안에 달린 내용들을 하나하나 간추리면서 적은 에세이죠. 에세이집인데 계속 쓰다 보니까 너무 스스로 보기에도 스스로 읽기에도 깊이가 너무 없더라고요. 저는 살짝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스스로도 좀 많이 내용적으로 부실하고 이거를 스스로도 많이 성에 안 차서 이거를 그대로 출판사 대표님께 지난달 연말에 한번 원고를 보내드리면서 이걸로는 출간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표님께서도 그렇다면은 잠깐만. 그랬더니
잠시만요. 네. 그랬더니 대표님께서도 그 원고를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제가 말한 대로 조금 약한 깊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연초에 갑자기 대표님께서 그럼 이런 컨셉으로 한번 출간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제가 이전에 써왔던 에세이와는 좀 다르게 좀 인문학적으로 좀 운동 생리학적으로 좀 다르게 접근하는 그런 책을 한번 써 줄 수 없겠느냐 하고 문의를 해 오셔서 저도 어제죠. 어제 고민하고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그리고 오늘 바로 답변을 드렸거든요. 어제 답변 드렸구나. 어제 답변 드려서 네 출간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출간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한 반년 동안 열심히 자료 조사하고 또 써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해야 제가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에세이를 쓰다가 실패를 한 만큼 좀 더 도끼를 품고 이 부분은 글을 가다듬어서 좀 내실 있는 깊이 있는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종종 댓글이라든가 이메일로 문의 주시거나 DM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일본 쪽 컨텐츠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렇다면 일본에 좋은 양서들이 많은데 일본의 그런 트레이닝 책들을 번역해 주시면 어때요? 라는 문의가 간간이 오거든요. 네, 저도 마음만 같아서는 번역해서 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출판 시장이란 게 아무래도 그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이제 책 한 권 번역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고 그 수익을 본전을 찾기 위해서도 최소 몇백 권이 아니지 1000권은 또 팔아야 되고 그 이상 수익을 뽑으면 그 이상 또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하는 책의 퀄리티는 좀 더 깊이 있는 책이고 그런 대중적인 책은 또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말은 곧 좀 퀄리티는 괜찮은데 판매는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인문 철학 책들이 대부분 첨부가 잘 안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일본의 이제 꽤 인정받는 책, 퀄리티 있는 책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당분간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정말 좋은 책이 있다면 출판사랑 이야기해서 이런 번역 출판 제안을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판사 대표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꽤 양질의 정보들을 일본에서 이제 연구되고 있는 정보들을 내가 쓰는 책 안에다가 녹여내 가지고 그거를 출처를 달아서 이제 출간을 하면은 그것도 꽤 보람찬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록 번역은 일본 책에 그대로 내용을 번역해 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한번 가공해서 전달 드리는 것도 충분히 우리 출판 시장이랑 우리나라의 러닝 시장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줄기는 현재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짬뽕일 수도 있겠죠. 인문학적인 내용도 있고 뇌과학적인 내용도 있고 운동생리학적, 영양학적 같은 내용이 정말 다수 포함시키고 싶은데 저는 근데 너무 막 뒤섞이다가 이상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달리기에 익숙해진 분들이 이건 읽고 그런 공감하는 부분 고개를 끄덕이는 내용들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책을 쓰는 게 참 쉽지 않긴 한데 이것도
제가 인스타에다가 피드를 올리거나 또 브런치에 어떻게 보면 꾸준히 글을 올리면서 계속 써 내려가야지 제가 스스로 정한 뭐 납기를 납기 내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작년에 한번 실패했으니까 에세이 쓴 원고를 전부 폐기했으니까 올해는 꼭 한번 도전해서 네 제가 만족할 만한 내용의 원고가 나올 수 있도록 네 또 공부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맞다. 그래서인지 제가 올해 유튜브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올해는 유튜브 영상도 계속 올리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올 한 해는 집필하는 데 글 쓰는 데 조금 힘을 쏟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또 대본도 짜고 하는 게 에너지가 상당히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살짝 힘을 덜고 대신 오늘처럼 살짝 라이브를 좀 자주 하는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 또는 2주마다 라이브를 하고 그 라이브를 한 영상을 그대로 살짝 가공해서 업로드하면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 날 때 볼 수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 날 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볼 수 있고 마침 저도 영상을 매번 8분에서 10분 정도의 단위로 영상을 압축해서 만드는데 거기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책 하나의 내용을 다 담아내는 건 물론이거니와 한 책 한 권에 한 장 정도밖에 이제 다룰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계속 아쉬웠는데 그 부분을 조금 라이브 비중을 늘려가면서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록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제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저의 포부를 말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제 개인사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은 이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뭐 당장 잠시만요. 뭐 앞으로 다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최근에 에키덴에서 3연패한 아오야마 가쿠인 있잖아요. 이제 아오야마 다이가쿠인이 일본에서 그런 3연패를 이번에 2연속 두 번째 3연패구나. 3연패 하면서 일본에서 이제 가장 명문인 대학교죠. 그런 명문인 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코어 트레이닝에 관한 책을 냈어요. 이제 저도 이 부분을 좀 안에 다 살펴보진 않아 가지고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일본에서는 코어 트레이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라이브로 좀 심도 깊게 1시간 동안 안내를 하기보다 서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도 올해는 100km짜리 트레일 러닝을 한 번 더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일본의 카부라기츠 요시라고 2009년인가 UTMB 이제 일본인 처음으로 3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트레일 러닝에 대한 기초 이론, 트레일 러닝이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다 다른데 그런 기초 이론을 좀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한데 이제 100km를 뛰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훈련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한번 라이브로 다뤄보면서 평소 8분, 10분짜리 영상에서는 담지 못했던 영상들을 좀 더 길게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그 대신 일반 영상에는 살짝 힘을 빼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 힘을 빼고 그 힘을 또 집필하는 데다가 기울여야 하니까 그 일반 영상이랑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그래도 한 달에 4-5번,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진행을 하면서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라이브 컨텐츠 생각하는 거는 한 3개 정도 있긴 한데 그것도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는 코어 트레이닝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어 트레이닝은 저도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이 부분 제가 괜찮은 내용들은
번역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코어 같은 경우는 이너 코어가 있고 바깥쪽 코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미리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한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 스토어. 네. 그리고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실 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러닝 연력이란 것도 판매도 해봤고, 또 아미노바이탈 프로도 판매를 하고,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것도 있다 하면서 살짝 프로모션 같은 식으로 이제 판매를 직접 해봤는데, 제가 그동안은 구글 링크를 일일이 하나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하는 게 뭔가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신청하신 분들도 제 연락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아무에다 도서 주문 날, 러닝 연락 출시, 그리고 러닝 챌린지 구입 안내, 아미노바이탈 프로모션 안내, 요거를 각각 다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계속 스마트 스토어를 올해는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있긴 해요. 네. 있긴 한데 그거를 제가 아직 다 잠시만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이런 식으로 있긴 해요. 그래서 꾸며놓긴 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방치를 해둔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러닝 연력이라든지 아미노바이탈이라든지 또 그리고 향후에 제가 해외에서 직접 괜찮은 물품을 조금 컨택해서 네, 직접 계약해서 드려올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그 호카 사건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이제 수입 원자재를 원품을 파는 곳이나 저나 그리고 또 고객분들한테 서로한테 다 윈윈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스마트 스토어도 조금 넓혀가려고 하고 있는데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긴 하지만 사실 판매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온라인 서점들은 다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서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가 판매를 좀 고수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기대는 많이 안 하고 있고 책 외에도 이제 앞으로 계속 러닝용품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서 뭐 아미노바이탈이라든지 뭐 뉴트리션이나 조금씩 발굴해 가면서 늘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이템 가짓수를 늘려 나가면은 그때 언젠가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와주시면은 네 요런 게 있으니 한번 다른 곳과 비교해서 저희 쪽에서 구매하는 게 괜찮으시다 싶으면은 그때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물품 하나 올리는 것도 좀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 가지고 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1월, 2월 쯤 목표로 조금씩 올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새 네 분이 오셨네요. 네. 제가 계속 질문을 따로 안 받다 보니까 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벌써 끝이 난 것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들으셨던 이야기들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질문 주시면은 네, 그것 토대로 질의응답 받고 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참가할 대회라든가 직접 대회를 만든다면 집계 계획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개설에 관해서는 네, 한 번씩 다 다뤄봤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그렇죠. 작년에 1년 전에 딱 만들어 봤는데 한두 달 운영하고 나서 '책만 판매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접었다가 지금 다시 구글 폼으로 운영을 하다가 구글 폼으로 계속 하나하나 링크를 띄워서 운영하는 게 너무 네 비효율적이고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스마트 스토어로 이전하려는 단계에 와 있고요. 이 부분을 향후에 이제 저도 러닝 용품은 좀 간단한 거 뭐 반다나라든지 조그만 거 위주로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올해 내년쯤이면은 그런 자체 굿즈도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캐릭터도 있어 가지고 어 한번 저를 닮은 캐릭터도 있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어디 갔지? 잠시만. 책방 러너 캐릭터 프리뷰 프로젝트. 요거다. 잠시만요. 네. 요게 작년 봄 정도에 제가 만든 캐릭터고요. 요즘 제미나이라든가 GPT 같은 걸로 그 캐릭터를 만들기가 편하잖아요. 그런 거 한번 만들고 주변에 가까운 친하게 지내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좀 덧칠을 한번 펜 하면 가볍게 다듬어 주셔서 좀 더 뭔가 AI스럽지 않은 그런 캐릭터가 되었는데 요거를 통해서 요 아이가 어떻게 보면 사냥인데 저예요. 이제 캐릭터는 스토리는 대관령에서 살고 있던 사냥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강릉 초당에 이제 두부가 모락모락 이제 요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뭐지?' 이제 강릉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내려왔다는 게 제가 그린 스토리긴 한데 사냥의 이름은 양마루라고 하고요. 요 양마루를 토대로 올해 그거를 만들었죠. 러닝 연력을 만들었는데 잠깐만. 요 캐릭터를 토대로 음 네. 네. 그 캐릭터를 토대로 얘가 양마루고요. 요거는 옆집 사장님, 일러스트 사장님이 그쪽 내 곤이라는 캐릭터고 거기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함께 협업해서 네. 열력이라는 첫 굿즈죠. 저번에도 이제 소규모로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굿즈다운 굿즈를 한번 만들어서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 기재한 거랑 밑에는 이제 주요 마라톤 대회, 트레일 러닝 대회를 새겨 넣을 수 기록한 네, 그런 열력을 만들어 놨고요. 올해는 이런 열력 외에도 다른 이제 저희 멤버 중에 이제 일러분이 한 분 더 있어서 그분이랑 반다나 한번 만들면은 반다나 만들고 그 외에 다른 제품들도 조금씩 고민하면서 한번 꾸며볼 수 있는 건 한번 계속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드는 건 좋은데 뭐 이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건 좋은데 제가 계속하는 이런 유튜브 활동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에서 대회를 만든다는 그런 활동도 이제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해야죠. 이제 그런 거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물건만 만들어서 파는 거는 좀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할 것 같고요. 혹시 오늘은 질문 주신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음, 오늘은 다들 조용하시네요.
다음 주는 잠시만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거의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뭐지? 잠시만요. 공유 중지하고. 그렇다면은 다음 주 주제를 뭘로 해야 될까? 했는데 그냥 중지할게요. 뭐가 안 보인다. 다음 주 주제는 이제 저도 일본에서 한창 지금 며칠 전에 우승했으니까 아오야마 가쿠인이 우승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뤘던 코어 트레이닝이죠. 요거는 코어 트레인 아오야마 다이가쿠인의 이제 코어 후연에 관한 책인데 이 사람이 감독이고 하라 감독이고 이 사람이 나카노 제임스라는 피지컬 코치인데 피지컬 코치가 쓴 책이거든요. 이분이 피지컬 쪽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해가지고 많이 유명해지고 또 우리나라 책으로도 다른 책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관한 코어를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 또 다져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일주일 동안 좀 공부를 하고 다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50분 동안 한 10분 조금 넘어서 시작한 것 같은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를 봐야 되는